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결국 필리핀이 폭발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죠. 그런데 이 필리핀의 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못생긴 멍청이 꺼져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반중 정서를 여과 없이 표출한 겁니다. 이건 지금 필리핀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는 테오도로 락신 외교부 장관인데요. 지난 3일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중국, 내 친구여, 얼마나 정중하게 말해야 할까? 그러면서 어디 보자, 꺼져버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는 중국을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잘생긴 남자에게 관심을 쏟는 추악한 멍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정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락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EEZ 내에 중국 선박이 무더기로 정박하면서 이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리선 암초에 중국 해안민병대 선박들이 200여 척이 넘게 주둔하면서 인공구조물까지 만든 사실이 발각됐죠. 그러면서 필리핀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필리핀 당국이 미국과 함께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일단 물러섰던 중국은 인공구조물 조성이 탄로가 나면서 다시 이 해역에 해양민병대 선박들을 보내서 실질적 이 점유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또한 T2섬, 중국명으로는 중해다오라고 그러는데요. 이 T2섬 인근에도 해양민병대 선박을 보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필리핀의 군사 전문가인 그랜저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남중국해의 U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참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 U자 형태로 9개 선, 9단선을 그어가지고 90%가 자국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중국이. 필리핀 바로 코앞까지도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중국 땅은 어디 있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 조그만 무인 암초 하나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해리를 주장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아직도 이 90%를 그러니까 남중국해 90%를 자신들의 영토라 그러면서 아직도 배가 고픈지 전방위적으로 이 남중국해의 남은 섬들과 암초들에 대한 지배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해양경비대 선박을 중국의 선박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보내고 이미 이 중국이 탈취해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 이 중국말로는 황엔다오라고 그럽니다만은 여기에도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함정을 보내가지고 경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국 간의 충돌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의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도 이 사실을 트위터에 공지하면서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또한 이 남중국해 무더기로 정박 중인 중국 선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상 초계 활동을 벌이겠다 그러면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리핀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요. 이 서필리핀의 이 남중국해의 필리핀명이 서필리핀인데 이 서필리핀의 칼야안 군도에서 해양경비대의 초계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활동구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EEZ 200마일 안입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다정하고 협력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예외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은 T2섬과 스코보로 암초 부근 그리고 북쪽의 바탄 제도와 필리핀 동남쪽 해상에서도 군사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이 중 거대 어장으로 꼽히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 지역은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인 곳입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아르만도 마릴로 대변인은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기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는 미국과 함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을 진행한 바도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지난달 28일입니다.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순찰하고 있는 이 해군과 해양경비대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해상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행보는 어떻게 보면 갈짓자 같습니다. 필리핀 국민들마저 헷갈릴 정도인데요. 중국을 향해 강성 발언을 했다가도 또 락신 외교부 장관이 거칠게 중국에 항의를 하니까 또 중국도 반발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 3일날 중국은 필리핀의 후원자다 그러면서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과거든 현재든 중국에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같은 이런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들어 이 필리핀이 실질 점유를 하고 있는 암초라든지 섬들에 대한 강탈을 중국이 시도하면서 필리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날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필리핀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미 필리핀의 영토였던 스카보로 암초하고 미스시프 암초를 중국에 사실상 빼앗긴 상태에서 윗선 리프까지도 중국에게 또 점유당하게 되면 그땐 진짜 필리핀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필리핀 자체가 완전한 반중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친중파인 두테르테를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필리핀의 반중 정서가 넘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필리핀과의 외교적 관계보다도 중국 내 여론,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 확장을 통한 시진핑의 시적 쌓기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내년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2016년부터 중국 쪽에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반중국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된다 그러면 두테르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만 됩니다. 안정적 당선을 위해서 확실하게 반중 노선을 걷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 노선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필리핀에서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책시트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빗댄 표현인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책시트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필리핀 국민들 역시 반중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이런 국민적 감정이 앞으로 필리핀 외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필리핀뿐만 아니고 베트남도 중국의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들에 대한 점유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있다면 베트남도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한 같은 개념의 해상 민병대가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 민병대를 통해서 남중국해 섬과 암초들을 무력 점유하기 시작하니까 베트남도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화들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26일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러니까 SCMP는 중국의 올간지 해군과 상선의 최신호를 인용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해상 민병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트남 해상 민병대가 중국의 해양법 집행과 국방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월간지는 베트남의 해상 민병대 규모가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 다음에 베트남의 해상 민병대가 때때로 베트남 해군과 협력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월간지는 더불어서 베트남 해상 민병대의 임무 가운데는 중국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선박에 대한 비밀 스파이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대 선박과 고의적인 충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베트남 해양민병대의 활동이 중국의 해양민병대의 그 활동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중국 해양민병대가 하는 방식 그대로 베트남이 중국에게 대갚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SCS 스프로빙 이니셔티브도 지난 5월 4일자에서 베트남 해역과 남중국해에 퍼져 있는 베트남의 해상 민병대 및 선박들의 숫자가 8,590척에 이른다 그러면서 이건 지난 3월에 8,771건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5일에는 베트남이 스플레트 군도 인근에서 군사력 배치와 함께 모종의 건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중국의 무력 그리고 포갑적 방식의 남중국해 섬들 점유에 대해서 강하게 대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젠 전략을 바꿔가지고 중국이 하는 방식 그대로 베트남이 대갚아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의 강력한 대중국 대응을 위해서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과 암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민병대에게 순찰 및 감시 활동,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 구축 권한 등을 부여한 법률을 2009년에 제정한 바 있죠. 이것도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EU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 중국의 고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4월 24일 지역 안정과 국제 규칙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무효로 판정났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EU의 이런 주장은 앞으로 EU가 그저 비난성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EU는 지난 4월 중순 세계 무역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이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해양 통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의 EU 회원국들은 미국과 함께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함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새롭게 보낼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지난해만 해도 이 중국하고 포괄적 투자협정을 진척시키는 등 이런 관계 강화를 진행을 했고 정상회담도 있었죠. 화상으로 했지만. 그런데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반감이 확산되면서 투자협정 비준을 하지 않기로 지난 4일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거리두기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아예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통해서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사방에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한 친미국 정권이었던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반대로 완전한 친중 정권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필리핀의 영토들을 야금야금 침범해가면서 결국 필리핀을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협정 파기까지 윽박질렀던 두테르테는 다시 미국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어떻습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중국의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 부장은 장관급이죠. 이 웨이펑어가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권력설 1위인 용우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하고 권력설 2위인 용행 수엔 푹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사실 이 웨이 부장의 베트남 방문은 미중 충돌 상황에서 베트남이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푹 주석은 웨이 부장에게 베트남은 양국 간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도 저항하는 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결연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미중 충돌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중립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미국 쪽에 가깝게 기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싱가포르의 SEAS 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리홍립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지도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외교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베트남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을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와 분리해서 다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리 연구는 이어서 이 남중국해는 베트남에는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핵심 이익을
희생할 수는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베트남은 미국과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분쟁 수역에서 공격적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영토 욕심이 동지였던 베트남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웃들에게 마저도 왕따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제회의 때마다 설파하는 친선해용이라는 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친선해용. 무슨 뜻입니까? 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외교의 핵심인 친선해용은 자국의 뜻과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적용되는 조건부 외교 정책임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나라, 중국. 그럼에도 중국을 믿을 나라가 또 있을까요? 또 중국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만 더요. 이 남중국해 진짜 위기는 올 여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부터 스카보로 암초 같은 데 이제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그때에도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 섬들, 특별히 이 스카보로 암초 부근에 정박한다 그러면 그동안 중국이 주장했던 풍랑 때문에 도피했다. 이게 다 거짓말임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때 자, 필리핀이나 베트남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주목거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